그리고 또 내외를 해야 하니까 저만큼 떨어져 이쪽으로 등을 향하고 웅크리고 앉아서 그릇 나기를 기다린다. 내가 다 먹고 물러섰을 때 그릇을 와서 챙기는데, 그런데 난 깜짝 놀라지 않았느냐. 고개를 푹 숙이고 밥 함지에 그릇을 포개면서 날더러 들으라는 겐지 혹은 제 소린지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 하고 혼자 쫑알거린다. 그때 잘 내외하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난 정신이 얼떨떨했다. 그러면서도 한편 무슨 좋은 수가 있는가 싶어서 나도 공중을 대고 혼잣말로 그럼 어떡해 하니까 성례시켜 달라지 뭘 어떡해 하고 되알지게 쏘아붙이고 얼굴이 빨개져서 산으로 그저 도망질을 친다. 나는 잠시 동안 어떻게 되는 셈판인지 맥을 몰라서 그 뒷모양만 덤덤히 바라보았다. 봄이 되면 온갖 초목이 물이 오르고 싹이 트고 한다. 사람도 아마 그런가 보다 하고 며칠 내에 부쩍 자란 듯 싶은 점순이가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다. 이런 걸 멀쩡하게 아직 어리다고 하니까. 우리 구장님을 찾아갔을 때 그는 쌀이문 밖에 있는 돼지우리에서 죽을 퍼주고 있었다. 서울에 좀 갔다 오더니 사람은 점잖아야 한다고 옷샘이 양쪽으로 뾰족이 뻗치고 그걸 에헴 하고 늘 쓰다듬는 손버릇이 있다. 우리는 멀뚱히 쳐다보고 미리 알아챘는지 아유 왜 일들 하다 말고 그래 하더니 손을 올려서 그 에헴을 한번 후딱 했다. 아 구장님 우리 장인님과 치매 계약하기를. 먼저 덤비는 장인님을 뒤로 떠다 밀고 내가 허둥지둥 달려들다가 가만히 생각하고 아니 우리 빙장님과 치매 하고 첫 번부터 다시 말을 고쳤다. 장인님은 빙장님 해야 좋아하고 밖에 나와서 장인님 하면 괜스레 고를 내려든다. 뱀도 뱀이래야 좋으냐고 창피스러우니 남 듣는 데는 제발 빙장님 빙모님 하라고 일상 당조짐을 받아오면서 난 그것도 자꾸 잊는다. 당장도 장인님 하다 옆에서 내 발등을 꾹 밟고 곁눈질로 흘기는 바람에야 겨우 알았지만 구장님도 내 이야기를 자세히 듣더니 퍽딱한 모양이었다. 하기야 구장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럴 게다. 길게 길러둔 새끼 손톱으로 코를 후벼서 저리 탁 튀기며 그럼 봉필씨 얼른 성례를 시켜주구려. 그렇게까지 제가 하고 싶다는 걸 하고 내 짐작대로 말했다. 그러나 이 말에 장인님은 삿대질로 눈을 부라리고 아유 성내고 뭐고 계집애년이 미처 자라야 할 게 아닌가 하니까 공안 멀수룩해서 입맛만 쩍쩍 다실 뿐이 아닌가. 그것도 그래. 그래 거진 4년 동안에도 안 자랐다니 그긴 언제 자라지요? 다 그만두고 사경 쳐내슈. 글쎄 이 자식아 내가 크지 말라고 그랬니? 왜 날 보고 떼냐? 빅모님은 참새만한 것이 그럼 어떻게 애 낳지요? 장인님은 이 말을 듣고 껄껄 웃더니 코를 푸는 척하고 날 은근히 골기려고 팔꿈치로 옆 갈비뼈를 퍽 치는 것이다. 더럽다. 나도 종아리에 파리를 쫓는 척하고 허리를 구부리며 그 궁둥이를 콱 떼밀었다. 장인님은 앞으로 우찔근하고 쌀이문개로 쓰러질 듯하다 몸을 바로 고치더니 눈총을 몹시 쏘았다. 이런 상년의 자식 하곤 싶으나 남의 앞이라서 차마 못하고 섰는 그 꼴이 보기에 퍽 쟁그러웠다. 그러나 이 밖에는 별반 신통한 귀정을 얻지 못하고 도로 논으로 돌아와서 모를 부었다. 왜냐면 장인님이 뭐라고 귓속말로 수근수근하고 간 뒤다. 구장님이 날 위해서 조용히 데리고 아래와 같이 일러주었기 때문이다. 자네 말도 하기야 옳지. 나이 찼으니까 아들이 급하다는 게 잘못된 말은 아니야. 하지만 농사가 한창 바쁠 때 일을 안 한다든가 집으로 달아난다든가 하면 손해죄로 그것도 징역을 가거든? 왜 요전에 산포마에서 산에 불 좀 넣었다고 징역 간 거 못 봤나?
재산에 불을 놔도 징역을 가는 이때인데 남의 농사를 버려주니 죄가 얼마나 더 중한가. 그리고 자넨 정장을 간대지만 그러면 괜시리 죄를 들쓰고 들어가는 걸세. 또 결혼도 그렇지. 법률에 성년이란 게 있는데 21가 돼야 비로소 결혼을 할 수 있는 걸세. 자넨 물론 아들이 늦을 걸 염려하지만 점순이도 말하면 이제 겨우 16이 아닌가. 그렇지만 아까 빙장님의 말씀이 올 가래는 열기를 제치고라도 성례를 시켜주겠다 하니 좀 고마운 겐가. 빨리 가서 뭐 붓던 거나 마저 붓게. 군소리 말고 어서 가.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끽소리 없이 왔다. 장인님과 내가 싸운 것은 지금 생각하면 뜻밖의 일이라 안 할 수 없다. 장인님으로 말하면 요즘학 자긴들에게 행세를 좀 하고 싶다고 해서 돈이 있으면 양반이지 별게 있느냐 하고 일부러 아랫배를 툭 내밀고 걸음도 뒤틀리게 걷고 하는 이 판이다. 이까짓 나쯤 두들기다 남의 땅을 가지고 모처럼 닦아놓았던 가문을 망친다든지 할 어른이 아니다. 또 나로 논지면 아무쪼록 잘 배서 점순에게 얼른 장가를 들어야 하지 않느냐. 이렇게 말하자면 결국 어젯밤 뭉태네 집에 맛을 간 것이 썩 나빴다. 낮에 구장님 앞에서 장인님과 내가 싸운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대고 빈정거리는 것이 아닌가. 그래, 맞고도 그걸 가만 둬? 그럼 어떡하니? 임마! 봉피를 모판에다가 거꾸로 박아놓지 뭘 어떡해! 하고 괜히 내 대신 화를 내가지고 주먹질을 하다 등잔까지 쳤다. 놈이 본시 괄괄은 하지만 그래놓고 날더러 석유값을 물라고 막 지다위를 붙는다. 난 어안이 벙벙해서 잠자코 앉았으니까 저만 연방짓거리는 소리가 밤낮 일만 해주고 있을 테냐? 영덕이는 1년을 살고도 장가를 들었는데 난 4년이나 살고도 더 살아야 돼. 네가 3번째 사위인 줄이나 아니? 3번째 사위? 남의 일이라도 분하다 이 자식아. 우물에 가서 빠져 죽어. 나중에는 겨우 손톱으로 목을 따라고까지 하고 제 아들같이 함부로 후딱이었다. 별의 별소리를 다해서 그대로 옮길 수는 없으나 그 줄거리는 이렇다. 우리 장인님이 딸이 셋이 있는데 맏딸은 재작년 가을에 시집을 갔다. 정말은 시집을 간 것이 아니라 그 딸도 대리사위를 해가지고 있다가 내보냈다. 그런데 딸이 10살 때부터 19, 즉 10년 동안의 대리사위를 갈아들이기를 동리에선 사위부자라고 이름이 났지만은 열놈이란 참 너무 많다. 장인님이 아들은 없고 딸만 있는 고로 그 다음 딸을 대릴사위를 해올 때까지는 부려먹지 않으면 안 된다. 물론 머슴을 두면 좋지만 그건 돈이 드니까. 일 잘하는 놈을 고르라고 연방 바꿔들었다. 또 한편 놈들이 욕만 주창 퍼붓고 심의도 부려먹으니까 벨이상에서 달아났기도 하겠지. 점순이는 둘째 딸인데 내가 일테면 그 3번째 대릴사위로 들어온 셈이다. 내 담으로 4번째 놈이 들어올 것을 내가 일도 참 잘하고 그리고 사람이 좀 어리숙하니까 장인님이 잔뜩 붙들고 놓질 않는다. 셋째 딸이 인제 6살, 적어도 10살은 돼야 대릴사위를 할 테므로 그동안은 죽도록 부려먹어야 된다. 그러니 인제는 속 좀 차리고 장가를 들여달라고 때를 쓰고 나자빠져라 이것이다. 나는 건성으로 엉엉하며 귓등으로 들었다. 뭉태는 땅을 얻어붙이다가 떨어진 뒤로는 장인님만 보면 공연히 못 먹어서 으르렁거린다. 그것도 장인님이 저 달라고 할 적에 제 집에서 위한다는 그 감투를 선뜻 주었더라면 그럴 리도 없었던걸. 그러나 나는 뭉태란 놈의 말을 전수히 고지 듣지 않았다. 꼭 고지 들었다면 간밤에 와서 장인님과 싸웠지 무사히 있었을 리가 없지 않은가. 그러면 딸에게까지 인심을 잃은 장인님이 혼자 나빴다. 쉴터이지 나는 점순이가 아침상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는 오늘은 또 얼마나 밥을 담았나
하고 이것만 생각했다. 상에는 된장찌개하고 간장 한 종지, 조밥 한 그릇, 그리고 밥보다 더 수부룩하게 담은 산나물이 한 대접, 이렇다. 나물은 점순이가 틈틈이 해오니까 2대접이고 4대접이고 멋대로 먹어도 좋으나 밥은 장인님이 한 사발 외에 더 주지 말라고 해서 안 된다. 그런데 점순이가 그 상을 내 앞에 내놓으며 제 말로 짓거리는 소리가 구장님한테 갔다 그냥 온담 그래? 하고 엊그제 산에서 와 같이 대우 쫑알거린다.